130조 원.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뉴스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렵다, 부동산이 무너졌다 말들이 많지만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겠다며 10년 넘게 공들여온 반도체 굴기가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중국이 망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통쾌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거대한 몰락의 배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일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중국이 돈 자랑을 하며 까불 때 일본은 반도체 생명줄인 소재와 장비로 중국의 목덜미를 낚아채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30조 원이라는 거금을 태우고도 파산위기에 몰린 중국 반도체의 충격적인 실태와 그 뒤에서 벌어진 일본의 치밀한 복수극, 그리고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지 그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15년 중국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아주 거만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름하여 중국 제조 2025.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쏟아부어서라도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목표를 위해 중국은 일명 대기금이라고 불리는 국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합니다. 1차, 2차 펀드 규모만 합쳐도 무려 60조 원이 넘었고 지방정부 투자금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130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기술 개발? 연구? 아니요. 중국의 방식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바로 사람 사냥과 기업 쇼핑이었죠. 한국과 대만의 에이스급 엔지니어들에게 연봉 5배 10배를 부르며 닥치는 대로 스카우트했고 전 세계 유망한 반도체 기업들을 현찰박치기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칭화 유니그룹 같은 중국 기업들은 삼성전자도 3년 안에 잡을 수 있다라며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돈이면 기술도 시간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항에 하나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돈을 쏟아붓는다고 뚝딱 나오는 붕어빵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쌓아올린 기술의 모래성 밑바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이 한창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 바다 건너 일본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완제품 시장에서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한국과 대만에 밀려난 폐잔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일본을 이빨 빠진 호랑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일본은 완제품 시장을 내주는 대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뿌리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 그리고 그 기계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즉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은 전 세계 점유율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7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23개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려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치냐면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부터 칩을 씻어내는 세정 장비, 검사 장비까지 반도체 공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장비가 없으면 아예 공장 가동 버튼조차 누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중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최첨단 공장들이 일본산 부품 하나가 안 들어와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상황. 중국은 부랴부랴 자체 기술로 대체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니콘, 캐논이 만드는 장비는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의 결정체입니다. 돈 좀 쓴다고 1, 2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가장 기초적인 공정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에 멈춰서게 됩니다. 중국이 돈이라는 둥기로 내리치려 할 때 일본은 기술이라는 예리한 매스로 중국의 동맥을 정확히 끊어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그 많던 130조 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의 장비 수출 통제로 공장이 멈추자 중국 내부에 썩은 환부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는 무려 10,000개가 넘는 반도체 관련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30개꼴로 회사가 망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회사 중 상당수가 애초에 반도체를 만들 능력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눈먼 돈을 뿌려대니 건설회사나 의류회사들이 이름만 반도체로 바꿔서 보조금을 타먹고는 먹튀를 한 거죠. 심지어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던 칭화유니그룹은 300조 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한 홍신 반도체라는 회사는 칠라노 공정을 개발했다라고 뻥을 치며 2조 원을 타갔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 공장에는 반도체 장비는커녕 잡초만 무성했고 대표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의 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자랑하던 반도체 굴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일본이 목을 조르자 거품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부패와 무능력함이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경로에서 반도체 펀드 관련자들을 줄줄이 잡아들였지만 이미 증발해버린 130조 원과 1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중국이 제풀에 넘어져서 망하고 일본이 참교육을 해줬으니 이제 한국 반도체는 탄탄대로일까요? 죄송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중국의 몰락은 우리에게 당장의 반사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것은 한국의 더 큰 위협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의 칼끝이 중국을 겨누고 있는 지금은 우리와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쓰러지고 나면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구마모토현에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하고 자국 기업인 라피더스를 통해 이나노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전 미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했던 일본이 이제는 다시 미국의 파트너가 되어 반도체 제조 시장에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사라지고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부활하는 상황. 우리는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망해서 좋다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본이 중국을 무너뜨린 그 무기, 즉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력이 여전히 일본의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막으며 한국을 위협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공포가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언제든 다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건은 기술 없는 자본은 모래성이다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중국은 돈으로 기술을 사려다 실패했고 일본은 기초기술 하나로 거대 자본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도 없고 인구도 줄어드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1등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날리며 파산하는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야 하고 일본이 소리 없이 칼을 갈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혐중 감정에 취해 중국 꼴 좋다라고 비웃고 끝낼 게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반도체 전쟁터에서 내 자산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파산과 일본의 부활,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본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